자, 이어서 회로 분석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 분석법은요, 우리가 음, 회로를 보고 분석하는 데 쓰이는 방법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어, 마디전화법과 망전류법이라는 그 분석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 회로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회로 분석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회로 분석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회로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회로 분석이라는 거는 자, 몇 볼트의 전원 소스가 주어지고 몇 옴의 저항이 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알아보는 거. 혹은 뭐 저항이 이렇게 더 붙어 있을 때 저항이 뭐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이고 여기에 걸려 있는 전압은 또 얼마인지 알아보는 것들. 이런 그 요소들, 흐르는 전류나 전압 걸려 있는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구해내는 것을 우리가 회로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인 회로 설계는요. 거꾸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VS라는 전압을 가지고 뭐 RL에 몇 암페어 몇 볼트가 걸리도록 뭐 저항을 설계하는 것, 회로를 구성하도록 설계하는 거, 뭐 주파수가 얼마가 나오도록 설계하는 거, 저항에 따라서 V 뭐 아니면은 뭐 저항에 따라서 출력 전압이 선형으로 나오게 회로를 꾸미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회로 설계라고 합니다. 뭐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겠지만 뭐 연산 증폭기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배울 내용 중에 하나긴 한데요. 연산 증폭기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어떤 소자를 이용해서 이쪽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뭐 2배가 되겠다. 만약에 1이 들어가면 2가 나오게 하겠다. 1볼트가 들어가면 2볼트가 나오게 하겠다. 혹은 뭐 3배, 3볼트가 나오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 이런 회로를 뭐 꾸미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로 설계라고 해요. 그리고 회로 분석은 반대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지, 여기 나오는 전압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역으로 계산해내는 거, 이런 것을 회로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디 전압법과 망전류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회로를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소자, 회로를 구성하는 각 소자에 흐르는 전류나 인가되는 그 전압은 어떻게 구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디 전압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그 회로를 마디 분석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회로에서 쓰이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회로 회로 분석을 위한 그 용어는요. 먼저 브랜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브랜치는요. 회로 소자를 포함하는 연결하는 선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실제 회로를 구성할 때는 실제 도선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건 전원 표시죠. 이렇게 해서 저항이 이렇게 있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브랜치라고 합니다. 예, 가지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가지. 예, 이 선들을 브랜치라고 하고요. 노드가 있어요. 노드란 게 있는데, 노드는 브랜치들이 연결되는 절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 또 다른 말로는 마디라고도 해요. 노드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저항이 뭐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네. 그러면 저항은 마디는 노드는 브랜치와 브랜치가 만나는 점이잖아요. 그쵸? 요것과 요것과 요거.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요런 것들이 요런 점들이 마디입니다. 마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마디 전압법은 이 마디를 이용해서 뭔가 전압을 구하든지 이름을 보자면 뭔가를 하는 것이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 보면 지금 여기 요 브랜치와 요 브랜치가 만나는 점, 요 점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요 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마디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이상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보통 마디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점도 마디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할 때는 보통 마디 전압법을 이용할 때는 세 가지 이상의 세 개 이상의 가지가 만나는 점을 우리가 마디로 결정을 하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루프가 있어요. 루프는 브랜치가 모여 만들어지는 폐회로, 즉 지금 여기서 보면 요 브랜치들, 그렇죠? 이렇게 브랜치들이 있죠. 그러면 요것들이 만들어서 이루어진 폐회로 요게 되겠죠. 그렇죠? 요게 루프예요. 이걸 루프라고 해요. 루프. 그다음에 여기도 또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도 있고요. 그렇죠? 예. 뭐 그다음에 여기도 있고요. 그렇죠? 여기도 있고요. 루프는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루프라고 합니다. 루프, 폐회로. 네. 자, 그리고 메쉬라는 게 있어요. 메쉬는 루프긴 루프인데요. 조금 특별한 루프예요. 자기 자신 외에 다른 루프를 포함하지 않는 루프를 메쉬라고 해요. 자, 말이 조금 어려운데 요렇게 다시 한번 요걸 좀 볼게요. 요 회로를 이렇게 보면 좀 지저분한데 다시 그릴까요? 다시 그리죠. 자, 전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었죠. 그쵸? 예. 그러면 자, 처음에 요 루프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루프죠. 자, 얘는 자, 요게 루프가 있었고 뭐 2개짜리 안 그릴게요. 복잡해지니까 한 개짜리만 먼저 그려볼게요. 한 개짜리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메쉬일까요? 자, 똑같이 다 루프긴 루프예요. 그런데 메쉬는 빨간 거는 메쉬가 아니죠. 그 루프 안에 다른 루프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녹색은 메쉬가 될 수 있지만 빨간색은 루프가 될 수 없습니다. 빨간색은 메쉬가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메쉬는 자기 자신 외에 꼭 그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형성된 루프를 우리가 메쉬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기본으로 알고 우리가 마디 전압법과 앞으로 망전류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디 전압법이에요. 마디 전압법은 먼저 정의를 한번 해보자면 마디 전압법은 마디 전압을 변수로 하여
회로를 분석하는 기법을 우리가 마디 전화법이라고 해요. 조금 뭐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아마 예제를 통해서 보면 아마 금방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일단 마디 전화법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로 분석을 할 때 이용하는 법칙들이 있죠. 앞에서 배운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잠깐만요. 첫 번째, 오매 법칙이 있죠. 그쵸? 오매 법칙이 있어요. 그쵸? 예. 오매 법칙은 뭐예요? V는 IR 이라는 게 오매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류와 저항을 알면 거기에 그 저항에 걸려 있는 전압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 오매 법칙이죠. 그리고 뭐 좀 더 나간다면 전압과 전류는 저항을 매개로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게 오매 법칙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나온 게 KVR, 키르이호프의 전압 법칙. 그쵸? 한 루프에서 한 루프를 구성하는 모든 전압의 합은 0이다. 이것이 KVL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KCL도 있었어요. 그쵸? KCL은 뭐였어요? KCL은 한 노드, 한 마디, 한 뭐 단면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 라는 게 KCL이었어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원리를 베이스로 해서 회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회로 분석이. 예. 자, 그런데 마디 전화법은요, 그 중에 기본적으로 오매 법칙은 다 쓰여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용되는 법칙은 베이스는 얘는 뭐냐면 KCL이에요. 전류 법칙이에요. 전류. 그쵸? 예. 왜 그러냐? 자, 그건 뭐 좀 이따 나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마디 전화법, 예를 들어 문제에서 마디 전화법으로 뭐 풀어라, 혹 분석을 해라, 혹은 뭐 망 전류법으로 풀어라, 뭐 이렇게 나오면 마디 전화법 뭘로 자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라고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자, 마디 전압법은 여기 전압이 들어가죠. 여기 전압. 그쵸? 예. 전압은 뭘 쓰냐면 전류를 씁니다. 예. 전류를 써요. 예. 그래서 전압과 전류, 예. 반대로 전압법은 전류를 통해서 쓰고 뒤에 나올 전류법, 망전류법은 KVL, 전압을 이용해서 풉니다. 네, 그거 기억해 두시고 헷갈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마디 전압법은 마디의 수를 정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밑에 있는 회로를 한번 볼게요. 요 예를 들어서 같이 쭉 하면서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 자, VA점이 있어요. 여기 VA. 여기에 걸려 있는 전압을 구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회로에서 복잡하죠. 우리가 보통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뭐 여기 없고 뭐 요 안쪽에 요만큼만 있는 회로에서 뭐 아래 흐르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거나 뭐 그랬는데, 지금은 회로가 두 개인데다가 뭐 전원도 두 개고 막 되게 복잡하네요. 그쵸? 우리가 이제 주로 분석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회로들이죠. 자, 그럼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거 어떻게 푸느냐? 자, 일단 문제는 VA를 구하라 였어요. 자, 그러면 먼저 마디 전화법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마디의 수를 정합니다. 자, 마디가 뭐 여기도 노드가 될 수 있고요. 두 개지만 노드가 될 수 있어요. D와 C. 그다음에 여기 VA 노드, 여기를 노드 A라고 할게요. 세 점이 만나니까. 그리고 노드 B, 여기 또 세 선이 만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요때 요 노드 B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준 마디라고 합니다. 왜요? 보통 접지, 여기가 이제 접지잖아요. 그쵸? 기준이 되는 거. 자, VS1은 자, 얘가 만약에 10V예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가 10V만큼 전위차가 높다라는 거고요. 만약 VS가 5V다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극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극이 5V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요 마이너스와 요 마이너스가 요 선을 통해서 만나 있죠. 그러니까 VS1과 VS2는 마이너스는 기준이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VS1이나 VS2나 똑같은 기준에서 5V 혹은 10V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같은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드 B를 우리가 노드 B를 기준 마디라고 우리가 정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모든 마디의 기준, 그러니까 접직 기준이 되는 마디를 우리가 노드 B로 잡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래서 하나의 기준 마디를 정하고 기준 마디를 각 마디를 미지수로 설정한다. 이때 모든 전압은 기준 마디와의 전위 차이다. 여기서 우리는 구하는 노드가 하나니까 미지수는 하나가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전원에 자 노드 C와 노드 D도 요 노드라고 했잖아요. 왜? 브랜치와 브랜치가 만나니까.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면 전원에 의해 전압을 이미 알고 있는 노드는 제외시킨다. 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5V다. 그럼 노드는 여기는 몇 볼트예요? 5V겠죠. 왜요? 선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노드 C도 여기도 VS1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노드 마디 전압법에서 구하는 미지수로 놓고 구하는 그 마디에서는 제외를 시켜라. 이미 알고 있는 거 풀린 값이니까. 네. 자, 그리고 각 마디에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 KCL을 적용시켜라 라는 거예요. 보통 마디로 나가는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 들어온 전류를 마이너스로 잡고 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 말이 되게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건 일반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지금 이 회로는 마디가 하나짜리예요. 근데 마디가 여러 개처럼 막 써놨으니까 이 뒤에 마디가 여러 개짜리도 예제를 풀어볼 거니까 그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체득을 하기 바랍니다. 자, VA에서 KCL을 한번 돌려볼게요. KCL. 자, KCL. VA에서 A점에서. 그러면 자, KCL 뭐예요? 들어오고 나오는 마디로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 였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마디로 그 R1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IR1, 그 다음에 R2로 나가는 걸 IR2, 그 다음에 R3를 통해 들어오는 거를 IR3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거 세 개를 다 더하면 0이 되겠네요. 아이고. IR2, IR3는 0. 이게 KCL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IR은 어떻게 구해요? IR은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 여기에서 I는 R분의 V죠. 그쵸? 그러니까 R분의 V니까 R1분의 R1에 걸려있는 전압이 VR1인데 얘는 VR1이죠. 그쵸? 근데 VR1은 뭐예요? 여기는 얼마만큼이 걸려 있을까요? 자, 여기의 전압은 요 노드 C에서의 전압은 VS1이에요. 그리고 노드 A점에서의 전압은 VA예요. 그쵸?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여기 저항 R1에 걸려 있는 전압은 IR1의 R1일 거예요. 그쵸? 그쵸? 예. 그러면 자, 저항은 뭐라고 했어요? 저항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자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소비를 하냐면
전류가 흐르면 VR만큼 전압을 잡아먹어요. 그쵸? 얘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V고 전류가 뭐 예를 들어서 1A가 흐르고 있고 저항이 예를 들어서 0.5A에 저항이 1ohm이다. 그러면 VR1은 얼마냐면 V는 IR이니까 0.5V죠. 그쵸? 0.5V. 여기 VR은 0.5V잖아요. 그쵸? IR이니까. 그럼 0.5V를 얘가 잡아먹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0.5V가 자, 야, 너 전류가 여기서 통과하니까 저기 걸려있는 전압이 10V니까 통행료로 0.5V 내.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0.5V 얘가 통행세 가져가면 통과하는 건 얼마예요? 9.5V만 가겠죠. 그쵸? 그러면 얘가 결과적으로는 VR1에 걸려있는 전압 요거는 어떻게 얼마일까요? 지금 현재로서 지금 모르니까.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뭐냐면 자 R1분의 VR1은 VS1 마이너스 VA가 되겠죠. 그쵸? 통행료 뗐으니까 통행료 빼기 전만 그 두 간의 차이가 얘가 갖는 통행료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IR2는 어떻게 해요? 쟤는 R2분의 VA 마이너스 노드 B는 기준이니까 0이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R2분의 VA. 그 다음에 IR3는 얼마예요? IR3는 똑같이 IR1과 똑같이 R3분의 노드 D는 VS2라고 놓으면 VS2 마이너스 VA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각각의 값들을 여기에다 집어넣어 주면 되겠네요. 그쵸? 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IR1은 뭐예요? R1분의 VS1 마이너스 VA 그쵸? 더하기 그리고 R2분의 VA 더하기 R3분의 VS2 마이너스 VA는 0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할 게 있죠. 들어오고 나가는 거. 어떤 것을 플러스로 넣을 것이냐, 마이너스로 넣을 것이냐. 그렇죠? 들어오는 것을 마이너스로 놓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나가는 것을 플러스로 놓겠다. 그러면 나가는 거 플러스로 놓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구한 지금 R분의 요거 R분의 VS1 마이너스 VA는 여기에 흐른 전압값을 방향에 상관없이 그냥 구한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VS1 마이너스 VA라고 한 거는 왜 그래요? 지금 여기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요 방향을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VS 마이너스 VA라고 한 거예요. 반대로 죄송합니다. 반대로 IR3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VS2 마이너스 VA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오는 걸 마이너스로 잡겠다. 그랬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들어오는 걸 플러스로 잡겠다. 그러면 이렇게 또 얘를 플러스로 하고 나가는 걸 마이너스 잡으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 자, 요 마이너스를
요 마이너스를 요 안으로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예요? VA-VS1이 되는 거죠. 여기도 VA-VS2가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러면 요 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지금 여기서 보면 네. 이렇게 KCL을 가지고 식을 세워주면 우리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 식에서 우리가 이렇게 식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VS1 주어지고 R1, R2, R3 주어지고 VS2 주어진다면 VA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겠죠. 미지수 하나에 식 하나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마디전화법은 이렇게 식을 세워서 우리가 원하는 점의 마디에서의 전압을 구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어서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앞에서 나왔던 회로예요. 그것에 각 요소들이 값들이 주어진 겁니다. 네,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네, 자, 앞에서 했던 것 그대로 똑같이 노드를 잡으라고 했어요. 그쵸? 자, 일단 V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노드구나. 그리고 기준 전압은 자, 기준 마디는 여기로 B겠네요. 당연히. 자,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일단 B는 0V죠. 예. 일단 K 마디 전압법을 이용해서 노드 볼티지 메소드예요. 예, 노드 볼티지 메소드 마디 전압법인 거죠. 예, 마디 전압법 이용해 V1을 구하라는 거니까 V1에서 KCL을 돌리면 되죠. KCL을. 그쵸? KCL을. 그쵸? 자, 그러면 자, KCL은 한 노드로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 혹은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IR1 그쵸? IR1 더하기 IR3는 IR2와 같다. 이거잖아요. 그쵸? 혹은 합은 다 같다라고 하면 IR1 더하기 IR3 더하기 IR2는 0이다. 그런데 요게 위에가 아래하고 다르죠? 왜? IR2가 플러스냐 마이너스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밑에 식으로 하면 여기에서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들어오는 것을 플러스로 잡든지 나가는 것을 플러스로 잡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는 걸 플러스로 잡겠다 그러면 들어오는 것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로 잡아줘야죠. 그렇죠? 예. 아니면 그냥 이렇게 놓고 풀면 되죠. 자, 한번 풀어볼게요. 예. 아까는 두 번째 식으로 풀었으니까 첫 번째 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IR1은 어떻게 됩니까? IR은 요거잖아요. 그쵸? 얘는 R분의 V인데 V는 요 전압과 여기 노드 사이의 차니까 47분의 그쵸? R1분의 VS1 마이너스 V1이었잖아요. 그럼 얘는 47분의 10 마이너스 V1이 되죠. 그쵸? 그리고 IR2는 어떻게 돼요?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그쵸? 그러니까 R2분의 V1이 되죠. 그쵸? 그러면 여기는 0V니까 그러니까 22분의 V1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IR3는 R3분의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VS2 마이너스 V1이 돼요. 그쵸? 얘는 82분의 5 마이너스 V1이 되네요. 그쵸? 그러면 요거를 우리 요것들 얘네들을 어디다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47분의 10 마이너스 V1 더하기 82분의 5 마이너스 V1는 22분의 V1이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47분의 10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82분의 5 마이너스 V1 더하기 22분의 V1은 0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통분해가지고 해주면 되겠죠. 무의지수 하나고 식은 하나니까 이거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처음이니까 해본다고 하면 통분하면 47, 82, 22의 공통분모는 얘 어떻게 쭉 곱해주면 되죠. 곱해주면 어떻게 하냐, 여기에 얼마를 곱해주냐면 84788 제가 계산해봤어요. 곱해주면 통분이 돼요. 그러면 이거 해주면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1804 V1 10. 자, 요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요거 들어가면 V1 10이잖아요. 그쵸? 더하기 3854 V1 더하기 1034의 V1 5는 0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거 쭉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6692 V1은 23210이 돼요. 그러면 V1은 3.47V가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마디 전화법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마디 전화법 뭐예요? KCL입니다. KCL 그쵸? 얘네들의 합은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라고 놓고 식을 풀면 돼요. 그쵸? 이렇게 노드 하나짜리 풀어봤습니다. 풀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좀 복잡해졌네요. 마디가 요거 하나 추가되었는데 좀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그쵸? 예. 그렇지만 우리가 배운 대로 풀어보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마디 전화법을 이용해 V1과 V2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마디 전화법을 이용해서 V1과 V2. 자, V1은 어디? V1은 요 마디예요. 그쵸? V2는 요 마디예요. 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V1에 대해서 풀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V2에 대해서 또 풀면 돼요. 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드 잡아야죠. 먼저 노드 여기에 1번 그쵸? 빨간색이네. 녹색으로 해볼까요? 1번 여기 2번. 그럼 기준 마디는 여기 접지 있네요. 3번 잡았는데 노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얘네들은 같은 전압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는 하나의 노드로 보면 됩니다. 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노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노드 1번 여기에 1번에서 CL을 돌려봅시다. 그러면 자, 얘 뭐예요? IR1 더하기 얘는 하나가 들어 두 개가 나가네요. 얘는 IR2 더하기 IR3네요. 그쵸? 그러면 IR1은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쓸게요. 여기 전압 빼기 요거잖아요. 그쵸? VS1 빼기 V1인 거죠. V는. 그쵸? 그러면 IR1은 470Ω분의 VS1이 4.5 마이너스 V1 그렇죠?
얘는 뭐 IR2는 뭐야? 밑으로 내려가는 거네요. 그러면 얘는 680분의 V1 마이너스 3번 노드의 값이니까 0이니까 V1 더하기 뭐예요? IR3는 330분의 V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 지금 전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V1에서 V2로 가는 거잖아요. V1이 크고 V2가 작겠죠. 이렇게 하면 식이 하나 세워지네요. 그쵸? 노드 1에 대해서. 그렇죠? 얘가 그쵸? 요거. 자, 그러면 자, 얘는 뭐 정리하자면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470을 저쪽으로 넘깁시다. 우변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V1인데 마이너스를 위로 안으로 집어넣으면 V1 마이너스 4.5가 되고요. 더하기 680분의 V1 더하기 330분의 V1 마이너스 V2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2번 노드에서의 KCL을 돌려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IR3가 들어와서 IR4, IR5로 나눠지네요. 그럼 똑같이 IR3는 IR4 더하기 IR5가 되겠네요. 그럼 똑같이 구해주면 IR3는 어떻게 돼요? 330분의 V1 V2네요. 그쵸? 얘는 IR4 1분의 아니네요. 얘는 앞에 킬로가 붙었네요. 그럼 1000이네요. 그쵸? 1000분의 V2 마이너스 노드 3의 값이니까 얘는 V2가 되고 더하기 100분의 V2 마이너스 여기 7V네요. 그쵸? 7인데 지금 여기는 전압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요 점이 마이너스 7V라는 거죠. 여기는 0이 여기는 왜냐하면 3번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여기 0V인데 여기 마이너스 7V라는 얘기죠. 그쵸? 왜? 지금 요 플러스 전압은 이 마이너스 전압에 비해서 전위차가 절대값으로 7V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플러스가 0이면 당연히 마이너스는 상대적으로 7V 낮으니까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는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유의하세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다시 정리하면 좌변을 넘깁시다. 그러면 1000분의 V2 마이너스 3 더하기 330분의 V2 마이너스 V1이 되고요. 마이너스 들어갔어요. 더하기 100분의 V2 더하기 7이 되겠네요. 그쵸? 요것이 0이다 라고 놓고 풀면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식 하나 여기식 하나 그래서 1식과 2식이 있고 미지수가 V1과 V2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 그러니까 우리가 요 두 V1과 V2를 연립방정식 풀면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회로 분석법 두 번째 방법인 망전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전류법은요, 메쉬 커런트 메서드라고 해요. 그래서 루프 전류를 이용해서 그 루프 안에 있는 전압 혹은 전류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가지에 이 브랜치 요 선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가지 전류라고 하고요. 자, 이 가지에 흐르는 전류들은 실제 흐르는 전류입니다. 예. 그리고 이 루프에 흐르는 전류는 가상의 전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지 전류가 루프 전류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그 두 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가지 전류와 그 루프 전류가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프 전류가 실제 전류인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아이고. 예를 들면 이런 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 루프는 메시죠. 그쵸? 독립적인 또 다른 루프가 없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 즉 루프 내에 특정 가지가 다른 루프와 독립적이면 실제 전류와 가지 전류가 루프 전류가 같습니다. 예. 근데 루프 전류와 그 실제 전류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망전류법은요, 앞에서 마디전화법은 KCL을 이용했죠. 근데 망전류법은 KVL,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을 이용합니다. KVL, 전류니까 전압. 예, 반대로. 예, 그렇게 쉽게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 루프를 가지고 우리가 KVL을 돌려요. 즉 뭐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요 루프를 돌렸을 때 요 KVL을 돌리면 얘를 돌리면 여기 R1에 걸려있는 전압을 VR1이라고 하고 R2에 걸려있는 전압을 VR2라고 하면 지금 요것만 볼게요. 요 루프만, 요 회로만 여기는 없다고 하고, 예, 그러면 요 루프 1에서의 KVL은 1에서의 VS1 더하기 VR1 더하기 VR2는 0인 거잖아요. 그쵸? 이게 KVL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뭐 VR을 구한다든지 I를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망전류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망전류법을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루프 전류의 방향은 어느 쪽이어도 무방하지만 통상 시계 방향으로 설정한다. 여러분들 뭐 눈치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루프를 그릴 때 항상 시계 방향으로 그렸어요. 그쵸? 예, 그냥 뭐 솔직히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도 돼요. 예, 그렇지만 통상적으로는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예, 통상 시계 방향으로 설정한다. 예, 그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뭐 어떨 때는 반시계 방향, 어떨 때는 시계 방향. 그러면 전체적으로 식을 세워서 풀 때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뭐 나는 그냥 다 반시계 방향 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반시계 방향으로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시계 방향으로 한다. 네. 그리고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을 이용한다 라는 거. 그래서 통상 전압 강화를 플러스, 전압 상승을 마이너스, 그리고 폐루프 루프 하나당 하나의 방정식을 세운다. 그렇죠? 루프가 두 개면 두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자, 요 두 번째 요거 보면 지금 통상 전압 강화를 플러스, 그 다음에 전압 상승을 마이너스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보면
지금 KVL은 아까 얘기했지만 루프 1에서 KVL 돌리면 VS1 더하기 뭐 VR1 더하기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 그때 요 부호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룹 전류가 지금 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그러면 VR1은 플러스예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또 VR2를 만나는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쵸? 그러니까 얘도 전압 강하잖아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저항을 통과하기 전과 후에 전압 차가 있죠. VR만큼 떨어지잖아요. 전압 강화가 일어나잖아요. 그쵸? 저항이 통행료를 받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VR만큼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압 강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얘도 VR2의 플러스 부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가서 지금 VS1을 통과하네요. 그쵸?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요. 전압이 올라가죠. 전압이 상승돼요. 그러니까 VS1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쵸? 예. 그쵸? 이런 의미예요. 이 의미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이 망전류법에 의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루프 1 같은 경우에는 KVL 돌리면 루프 1 KVL 돌리면 어떻게 돼요? 얘를 조금 위에다 씁시다. 아이고. 자, 그러면 자, 루프 1에서 KVL 돌리니까 자, 여기 VR1 플러스죠. 여기 VR2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VS1이에요. 그러면 얘를 다 더할게요. 그러면 VR1 더하기 VR2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VS1 더하기 VR1 더하기 VR2는 0이죠. 그쵸? 예, 0이에요. VR2는 0인데 잠깐만요. 이렇게 할게요. 네. 자, 그런데 자, 우리 눈여겨볼 게 있어요. 자, 보면 R2에서는 지금 루프가 이 회로에서 루프가 어디에 있어요? 루프가 왼쪽 페루프에 하나 있고 오른쪽 페루프에 또 하나 있죠. 그렇죠? 그럼 룹 전류가 두 개가 있는 건데 R2 같은 경우에는 룹 전류가 루프 1에 있는 룹 전류 1은 이렇게 가고요. 그쵸? 룹 2에서의 전류는 이렇게 가죠. 그쵸? 예. 그러니까 R2에서는 두 개의 전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쵸? 자, 루프 1에서만 볼 때 루프 1에 있는 루프 1 전류만 가지고 KVL을 돌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R2에는 루프 2의 전류도 같이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자, VR2에서 마이너스 V R2의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일단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자, VS1은 자, 마이너스 VS1은 그대로고 VR1은 얘는 I1의 R1이잖아요. 그러니까 I1의 R1 더하기 VR2는 I1의 R2 빼기 VR2의 프라임은 I2의 R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I1 R1에 R2로 묶고 I1 I2에 마이너스 VS1은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루프 2에서 KVL을 돌려보면 자, 지금 얘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쵸? R3 먼저 할게요. R3는 V 한번 쓸게요. 예, 더하기 그쵸? 더하기 VS2는 이렇게 들어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VS2 더하기 그 다음에 R2에서는 VR2의 프라임에다가 그쵸? 얘 입장에서 마이너스 VR2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얘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요 밑에다 쓸게요. 얘는 VR3는 I2의 R3 더하기 VS2 더하기 쟤는 I2의 R2 빼기 I1의 R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I2의 R3 더하기 VS2의 R2로 묶으면 I2 마이너스 I1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됐죠. 그쵸? 그러면 요 식과 요 식 두 개인데 미지수는 만약에 뭐 I1, 2를 구한다. 그러면 미지수 두 개. 그쵸? 식 두 개. 그러면 우리가 연립해서 풀면 I1과 I2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예.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식을 한 번에 쓴다고 하면 자, 루프 1에서는 루프 1이 중심이에요. 그러면 자, 이 방향이 플러스로 놓고 요게 겹쳐 들어가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해서 R2에 I1 마이너스 I2 루프 1에서는 되고 루프 2에서는 R2에 얘는 루프 2가 중심이니까 루프 2가 방향이 플러스인 거죠. 그래서 I1 이렇게 놓고 풀면 돼요. 그러면 두 개를 가지고 연립해서 풀면 I1과 I2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자, 루프 1에서 KVL 돌려보면 그냥 막바로 그냥 대입해서 쓸게요. I는 R분의 V 오음의 법칙. 그러니까 자,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R1에서는 뭐예요? 루프 1번에서는 47분의 40 네, 그쵸? 근데 여기 KVL이잖아요. KVL 그쵸? 는 V는 IR이니까 자 V니까 I1에 R1 47 I1 더하기 R2에 I1 마이너스 I2 그쵸? 더하기 아니죠? 빼기죠? 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갔잖아요. 그쵸? 빼기 10은 0 그쵸? L2에서 보면 82에 I2 더하기 5V 더하기 R2니까 여기가 22네요. 22에 I2 마이너스 I1는 0 이렇게 돼요. 그쵸? 예. 그러면 요거 다 합치면 요거 풀어보면 위 1식은 루프 1의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루프 2의 식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쵸? 예. 그러면 요거 두 개 연립해서 풀면 I1과 I2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요거 기본 단위는 암페어예요. 그쵸? 근데 아마 0. 뭐 얼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0.139가 나왔겠죠. I2는
마이너스 0.0187이 나왔겠죠. 그쵸? 그러니까 미리암페어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네요. 이거 뭐예요? 자, 루프 2, i2를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놓고 풀었더니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 전류는, 요 루프 전류는 이 방향이 아닌 이렇게 흐른다라는 거죠. 그쵸? 예. 원래 실제 풀어보니까 이쪽으로 흐르더라 라는 거죠. 그쵸? 그럼 당연히 그렇겠죠. 왜? 여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예. 물론 여기가 훨씬 더 큰데 어쨌든 풀어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전류가 방향이 반대더라. 내가 생각했던 하고 풀었던 거에 비해서. 그렇죠?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하나 문제를 더 풀어볼게요. 예, 좀 복잡해졌죠? 예, 복잡해졌지만 뭐 쉽게 여러분들 똑같이 그냥 그대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자, 이 루프를 한번 볼게요. 룹. 자, 메쉬 커런트니까 독립적인 루프만 찾아야 돼요. 그쵸? 이게 루프가 솔직히 이렇게 1, 2, 3, 1, 2, 3 이렇게 있지만, 자, 이렇게도 루프죠. 이렇게도 루프죠. 이렇게도 루프죠. 전체도 루프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루프로 풀면, 네. 이게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예. 물론 그렇게도 풀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네. 자, 메쉬 커런트 메서드니까 이제 메쉬 독립적인 루프만을 가지고 푸는 거죠. 자,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1번에서 KVL 돌리면 루프 1번에서는 자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쵸? 그러면 I1에 47 I1 더하기 33 I1인데 밑에서 이렇게 돌아가네요. 그쵸? 그러니까 3 더하기 R2가 22인데 I1에 있고 여기 또 I2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쵸? 빼기 I2는 0 이렇게 풀 수가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죠. 그럼 L2에서는 자 여기를 1번 그 다음에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자 I2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러면 VS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V 더하기 I2에 플러스 22I2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I1이 반대 방향이니까 I1 그쵸? 더하기 10에 I2에 빼기 I3가 되죠. 얘가 0. 그 다음 L3는 자 똑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아니지 33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죠. 예. 33에 I3 마이너스 I1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8V가 되는 것이고 그쵸? 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으니까 더하기 10에 R4 10에 I3 마이너스 I1이 되는 것이죠. 그쵸? 그러면 자 미지수가 하나 둘 세 개네요. 그쵸? 그리고 식은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쵸? 미지수 3개고 미지수가 3개고 식 3개니까 I1, I2, I3 구할 수 있겠죠. 네,
이것은 뭐 제가 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